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는 뭡니까? 1과목의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챕터 2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석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3인데요. 챕터 3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아마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챕터 3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섹션 01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집 및 전환, 그리고 섹션 02에 해당하는 데이터 적재 및 저장을 기출문제가 나왔던 내용들을 좀 집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이거는 섹션 01과 02를 한꺼번에 처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것들은 다 시험 기출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챕터 3, 이제 1과목의 마지막 챕터 3,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며, 그 하위 섹션인 데이터 수집 및 전환과 데이터 적재 및 저장,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에서 섹션 01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집 및 전환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입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수집 데이터를 도출을 한다, 혹은 도출 및 목록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수집 데이터 도출 및 목록화, 즉 수집할 데이터를 찾고, 그죠? 그리고 이를 목록화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이 돼서 도출이 돼서 목록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 그 데이터를 우리는 오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소유기간 확인 및 협의, 즉 뭡니까? 데이터 소유기간 및 기간 확인 및 협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그리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유료 데이터다. 그러면 유료 데이터면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사야 되는 것이며, 오픈이 되어 있다면, 그죠? 오픈이 되어 있지만 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또 그거는 그에 따른 협의가 따로 필요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유기간 확인 및 협의를 끝을 내고 나면 이제 데이터가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데이터 유형 확인 및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이게 비정형인지 반정형인지 정형인지, 그죠? 그래서 데이터 유형 확인 및 분류 작업에서는 데이터를 유형별로 확인하여 분류한다.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유형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뉘는데 그에 따른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수집 기술이 선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 수집 기술 선정, 데이터의 특징, 내부나 혹은 외부 데이터, 혹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 기술을 우리는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기술을 선정하고 나서 이제 수집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집 주기를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집 계획서 작성 및 수집 주기를 정의를 하는 것은 수집 대상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 기술을 선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집 주기를 정의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선정된 데이터 범위와 데이터 수집 계획을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들을 목적 데이터, 그죠?를 이제 수집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집 데이터 도출, 그리고 수집 데이터 목록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소유기관 확인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끝이 나면 데이터 유형 확인 및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그에 맞는 데이터 수집 기술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집 계획서를 작성을 하며, 그리고 수집 주기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데이터의 전반적인 수집 과정의 순서,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데이터 수집 기술. 우리가 챕터 1이었던가요? 2였던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이터 수집 기술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그죠? 이거는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먼저 ETL 잘 알죠? 이제 이 내용은 Extract, Transform, Load의 약자를 따서 ETL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인 데이터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시죠? 예. 및 데이터 마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비슷한 개념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주 미세하게는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W 및 DM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추출, extract, 그죠? 추출하고
변환, 트랜스폼, 그 DW에 들어가는 데이터 우리가 마구잡이로 쌓는 게 아니라고 했죠. 딱 어떠한 이제 정형적으로 조금 딱 구조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출하고 그리고 변환을 하여 뭡니까? 적재, 로드 하는 작업 및 기술이 바로 뭐다? 그쵸? ETL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우리 몇 번에 걸쳐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것도 ETL은 데이터 수집 기술 중에서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FTP는 프로토콜이에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서 파일 전송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통신 규약. 알겠죠? 그래서 FTP도 있고 텔넷도 있고 HTTP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뒤에 뭡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CP/IP 말고 UDP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기서 TCP는 뭡니까? 연결지향적인 프로토콜이고 이거 IP는 여러분들한테 전부 하나씩 할당되는 IP죠. 동적 IP가 있고 고정 IP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는 비연결형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같이 쓰는 건데 UDP는 비연결 지향적입니다. 근데 이 TCP/IP, TCP는 연결 지향적, 즉 내가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보냈어요. 보내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지에서 데이터를 받았다는 신호, 흔히 우리가 acknowledgement라고 해서 응답 문자라고 합니다. 그 응답 문자가 와야 다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응답 문자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TCP는 이 프로토콜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감지를 해요. 알겠죠? 그에 반해서 UDP는 목적지에서 그러니까 이벤트 발생지에서 데이터 요청을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해요. 그래서 비연결 지향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응답 문자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지고 보면 UDP가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따지면 TCP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하나 아무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TCP, UDP 차이점 좀 한번 들어봤다 정도. 알겠죠?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서버나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파일을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것 역시 데이터의 수집 기술 중에 하나가 들어가며 기출문제로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TCP/IP라고 나오면 FTP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스쿱 들어봤다 이것도 그죠? 우리가 아마 하드베코 시스템 기술에서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스쿱은 어떤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MySQL, RDBMS죠. 또는 오라클, 역시 RDBMS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죠. 이 두 개, 그리고 메인프레임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RDBMS, 그죠? 예. 에서 하드 파일 시스템, HDFS, 그죠? 예. 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는 기술이 바로 스쿱입니다. 알겠죠? MySQL이나 오라클과 같은 RDBMS에서 하둡, HDFS,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수집 혹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스쿱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스크래피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스크래피는 파이썬 언어입니다. 파이썬으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스크래피는 파이썬 언어에 기반해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스크래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기술 중에서 파이썬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스크래피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시험에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 언어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가 되어 것이 바로 스크래피다. 아시겠죠? 그래서 ETL, FTP, 스크래피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 수집 기술에 들어가고 또 더 있는데요. 봅시다. 이번에는 아파치 알죠? 아파치 재단, 아파치 회사입니다. 이거는 그죠? 아파치에서 하둡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파치에서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프리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치에 있는 카프카, 요거는 우리가 처음 본다. 그죠? 아파치 카프카, 이거는 역시 이것도 데이터 수집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대용량 실시간 로그 처리를 위한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대용량으로 실시간 로그 처리를 위한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로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산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한 서버를 여기에다가 두고 이렇게 여러 서버들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고 그 해당하는 서버의 지역에 접속을 하면 여기에 접속하는 것보다 여기에 접속하는 게 빠르잖아요.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빠르니까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뭐 동영상 데이터가 되든지 무슨 데이터가 되든지 간에 정보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주는 그러한 플랫폼 자체가 아파치 카프카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럼 들어봤다. 그죠? 이것은 그죠? 플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집계,
이용하기 위한 이벤트와 그리고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기술인데, 많은 양의 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거, 아파치 카프카와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집계, 이용하기 위한 이벤트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기술인데, 여기서 이벤트다라고 하는 말은, 이벤트는 에이전트에 의해서 옮겨지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이번 이벤트라고 여기서는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는 자바 가상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죠? 자바 가상머신 프로세스로 소스, 채널, 싱크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에이전트는 소스, 채널, 싱크로 구성되며 외부에서 전달된 이벤트를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자바 가상머신 프로세스로 뭡니까? 소스, 채널, 싱크로 구성이 되며 외부에서 전달된 이벤트를 다른 목적지로 우리가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이벤트는 이러한 에이전트에 의해서 옮겨지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와 에이전트를 많이 활용해서 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집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플럼이라는 기술이죠.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스크라이브도 우리는 하둡 시스템 에코 기술, 하둡 에코 기술 시스템에서, 시스템 기술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스크라이브는 다수의 서버, 그죠? 다수의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산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용량 실시간 로그 수집 기술을 우리는 스크라이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다수의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로그 데이터를 역시 수집하여 분산 시스템, 이게 바로 하둡이 되겠죠. 그죠? 분산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용량 실시간 로그 수집 기술을 우리는 스크라이브 기술이라고 칭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척화.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척화라는 것은 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분산된 각 서버에서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고 컬렉터가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죠? 컬렉터 수집가죠, 그죠? 에이전트 말씀드렸죠, 그죠? 외부에서 전달된 이벤트를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컬렉터가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둡 파일의 파일 시스템 HDFS죠, 그죠? 하둡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으로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 바로 척화죠. 그죠?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 기능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척화입니다. 척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분산된 각 서버에서 에이전트를 실행을 해서 컬렉터가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으로 분석을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우리는 척와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시 데이터 수집 기술인데요. 9번째, CEP 처음 봅니다. 그죠? 예.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거를 영어를 직역을 하면 복잡한 이벤트 처리라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복잡한 이벤트 처리로서 여러 이벤트를 저장 전에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유의미한 이벤트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의 약자인 CEP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벤트 처리로서 여러 이벤트를 저장 전에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유의미한 이벤트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CEP입니다. CEP.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우리가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크롤러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크롤링 역시 기출이 된 거고요. 자, 크롤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웹 크롤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웹사이트로부터 소셜 정보, 그죠? 그리고 뉴스, 그리고 게시판 등 수집할 수 있는 웹에 있는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웹문서 및 컨텐츠 수집 기술을 우리는 크롤링,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웹 크롤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이트가 많잖아요. 웹사이트가. 거기로부터 소셜 정보라든지 뉴스라든지 게시판 등의 웹 문서 및 콘텐츠 수집 기술을 우리는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잡한 이벤트 처리, 여러 이벤트를 저장 전에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유의미한 이벤트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CEP고,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웹사이트로부터 소셜 정보, 뉴스 게시판 등의 웹문서 및 콘텐츠 수집 기술을 크롤링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개념 체크 문제가 나왔군요. 한번 포즈를 걸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먼저 풀어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저는 먼저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 다음 중 ETL에 속하지 않는 작업은, 자, ETL은 줄임말 약어라고 했어요. 그죠? extract 추출, transform 변환, load 적재, 트레이드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알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ETL은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 기술, 그죠? 기술 중 하나로 뭡니까? 익스트랙트, 이게 뭔데요? 추출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뭔데요? 변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로드 뭡니까? 적재입니다. 적재의 뭔데요? 약자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나오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데이터 수집 기술 중 하나로 파이썬이랍니다. 파이썬. 그럼 뭐예요? 이유 없이 스크래피죠. 뭐 스크래파이라고도 하고요. 데이터 수집 기술 중에 하나로 파이썬 언어의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기술은 CEP 아니죠. FTP 아닙니다. 아파치 카프카 아닙니다. 스크래파이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스크래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파이썬 하면 뭐 스크래피를 떠올리자라고 했죠. 파이썬 언어의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뭐 데이터 수집 기술은 뭐라고요? 스크래피 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3번.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웹사이트로부터 소셜 정보, 뉴스, 게시판 등의 웹문서 및 컨텐츠를 수집하는 기술 뭐였습니까? 에? 처가입니까? 스쿱입니까? TCP/IP입니까? 크롤링이었죠. 그죠? 방금 전에 한 거예요, 우리가. 크롤링.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그죠? 다양한 웹사이트로부터 소셜 정보, 그리고 뉴스, 그리고 게시판 등의 웹 문서 및 컨텐츠, 그죠? 컨텐츠를 수집하는 기술은 뭐예요? 크롤링입니다. 크롤링. 그죠? CRAWLING에서 크롤링이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4번 한번 보죠. 다음 중 데이터 수집 기술이 아닌 것은, 자, FTP 수집 기술 맞습니다. 스크래피 수집 기술 맞습니다. 플럼 수집 기술 맞습니다. DW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저장소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기술에는 아시다시피 ETL 이제, 그리고 FTP, 그리고 스쿱, 그죠?
스쿱, 그리고 스크래피, 그리고 플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스크라이브, 그죠? 스크라이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CP,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아파치, 카프카, 그죠? 아파치 카프카, 그리고 크롤링, 그리고 척와, 그죠?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DW는 데이터 수집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저장 기술 중 하나인 뭡니까? 데이터 웨어, 그죠? 데이터 웨어 하우스의 약자죠. 맞습니까? 데이터 웨어 하우스, 그죠? 이해됐나요? 자,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